AR 산업이 거품이다라는 회의론이 팽배해지고 있었고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AI만 바라보고 있고 AR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때가 됐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나눴습니다. 네, 제가 써본 수많은 AR 글래스 중에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역대 증강현실 쪽에 가장 높은 투자를 받은 액수였고요. 그리고 첫 시제 작품을 만들어서 2019년 CES에 가지고 가는데 그게 바로 혁신 전파사. 오늘은 공간 컴퓨팅 기업들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공간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 안에는 혼합현실이라는 기술도 있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지금 메타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멀었다. 유행이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혁신가들, 기업가들은 이 공간 컴퓨팅 시대가 만들 미래를 꿈꾸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네.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개의 기업은요. 증강현실 쪽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시도들을 해오고 그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기업이 떠오르죠. 매직립. 저는 매직립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농구장인데 가상의 고래가 그 농구장에서 바다를 나오듯이 그걸 보고 야 저게 진짜 어떻게 만든 거지? 저게 기술로 가능해? 이랬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사기다, 불가능하다 이랬던 근데 그게 이제 매직립의 홍보 영상이었다라는 네, 거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매직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법 같은 현실을 우리 현실 공간에 가져와서 눈앞에 보여준다라는 꿈을 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에 로니 에보비츠라는 야심가 또 미래에 대한 비전가 이 분이 창업을 했는데요. 이분은 1971년생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분으로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로 이사를 왔는데 그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세에 로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빠르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수술용 로봇팔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메이코 서지컬이라는 회사를 2013년에 스트라이커 코퍼레이션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빠르게 엑시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매직립을 창업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름은 매직립 스튜디오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픽 노블 특집 영화 시리즈를 작업을 하던 회사에서 11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리차드 테일러라고 웨타 워크샵의 특수효과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있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여기에 이제 특수효과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생각나는 닐 네. 스티븐슨이 2014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레이엄 데빈이라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극도의 비밀주의를 가지고서 R&D를 시작하게 됩니다. 맞아요. 매직립이 투자를 받게 된 이력이 있어요. 총 2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A 때 5천만 달러를 유치를 하게 됐고 같은 해 2014년에 구글을 주도로 4억 달러를 받게 돼요. 투자를. 지금 구글의 유명한 CEO죠. 순다 피차이가 이사회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퀄컴이라든지 안드레센 호로이츠라든지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회사들이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 회사가 뭐야? 라고 화두가 됐었고요. 2016년에 시리즈 C를 알리바바가 주도를 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 당시 기업 가치가 무려 45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증강현실 쪽에 가장 높은 투자를 받은 액수였고요. 그 당시에 알리바바가 주도를 했지만 구글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가 다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게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그렇게 매직립은 지속적으로 스텔스 모드로 기술 개발을 했었고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도 제품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뭐 하는 회사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매직립 1이라는 개발자 에디션이 공개가 되었고 이 버전은 2018년 8월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격은 2000
$5,295. 상당히 비쌌습니다. 네, 저 기억이 납니다. 2010년 창업해서 투자도 엄청 받고 기업 가치도 엄청 높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드디어 2017년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탁 하고 나왔어요. 저는 무지하게 사실 실망했거든요. 어떠셨는지. 그때 국내에서 매직립하고 컨택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그쪽에 다행히도 아는 분이 계셔서 몇 년 동안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이제 제가 플로리다에 직접 가서 매직립 디바이스도 보고 로니 에보비츠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도 쭉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난이도가 높았어요. 슬램이라든지 식스도프 디바이스도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광학적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몰입감 있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매직립 자체에서 광학계도 직접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설계를 하고 해서 그 매직립이 있었던 곳은 이전에 그 모토롤라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 사서 거기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 상용화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러면 생산도 거기서 직접 네, 하는 네.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투자 금액을 가지고서 매직립이 넥스트 공간 컴퓨팅의 세계를 열겠다라는 꿈을 들었기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왔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이 너무 높고 세상에 줬던 큰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악한 거죠. 네. 사람들이 써보고 그 고래는 어디 갔냐.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던 거죠. 기대치 관리도 전혀 못했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네. 이미 그 당시에 홀로렌즈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하나에 배터리라든지 모든 게 통합이 되어 있는 올인원이었죠. 상태였고 매직립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랑 그 배터리 팩과 컨트롤러가 다 따로 있으니까 실제로 번거롭기도 했었어요. 시야각도 40도 전후여서 몰입감을 주기에도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열 이슈도 있었습니다. 타겟층이 B2C를 지향했는데 B2C에 맞는 컨텐츠가 별로 있지 않았어요. 루민 OS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OS까지 개발을 합니다. 개발자 생태계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굳이 이 디바이스를 왜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매직립 1은 바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관련된 제품들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맞아요. 홀로렌즈도 네. 그랬고 중국에 또 어마어마한 네.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었어요. 매직립과 견줄 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엑스리얼이란 회사, 사실 중국 회사이고요. 근데 이 회사의 창업자가 쉬취라고 하는 친구인데 대학교가 있어요, 중국에서. 바로 저장대. 딥식도 저장대 출신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그 저장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으로 가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밟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GPU 관련된 연구들을 하다가 박사를 끝내고 이제 인턴과 동시에 엔비디아에 입사를 합니다. 네. 첫 커리어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본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지만 대기업이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시켜주지는 않잖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취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하기가 어렵겠네 이러면서 회사를 옮겨야겠다. 2015년에 엔비디아에서 나와서 입사한 회사가 어딜까요? 매직립이죠. 매직립입니다. 지금의 구도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그렇죠. 2015년에 일어난 거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매직립 시제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제작된 제품들을 이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게 미래 스마트폰을 대체할 정말 중요한 디바이스라고 스스로 확신에 찼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발표했을 때입니다. 홀로렌즈는 사실 이 제품보다 영상이 놀라웠죠. 그 영상이 홀로렌즈 자체보다 훨씬 좋았어요. 당시 그 홀로렌즈의 비전을 MS에서 열심히 실현할 때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대중성 있는 디바이스가 되려면 가볍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진짜 안경 같은 맞아요. 디바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201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났죠. 이 치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하드웨어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돈은 돈대로 들고 네. 원활하게 도는 SCM이 미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마도 굉장히 큰 바틀렉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만들려면 여기서는 안 되겠다. 2016년 말에 내가 가서 그럼 창업을 해야지 하고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제조 인프라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훨씬 값싸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17년에 항저우에 회사를 만듭니다. 엑스리얼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회사를 차렸을 때는 사실 엑스리얼이
N리얼이 아니었어요. N리얼이었죠. 리얼은 진짜라는 뜻이고 N이라고 하는 건 not real, 진짜와 가짜의 관계를 허문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래서- 의미로 이제 N리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귀인들이 많은 것 같아. 그 귀인 중에 저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처음에 레이준. 이 친구가 곳곳에서 투자를 해요. N리얼도 처음에 만들자마자 레이준의 소네 캐피탈 그리고 세코이어 캐피탈 차이나랑 항상 같이 투자를 맞아요. 하는데 데리고 들어와서 1,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줍니다. 아, 이게 미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네. 덕분에 N리얼은 그 돈을 원동력 삼아서 제품 개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2018, 19년에 AR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이 불던데요. 왜냐면 매직립에서 엄청 기대했던 제품이 나왔는데 FOV는 40도밖에 안 돼. 몇 시간 쓸 수도 없어. 컨텐츠도 없고 할 것도 없어. 이러다 보니 AR 산업이 거품이다라는 회의론이 팽배해지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N리얼은 열심히 합니다. 왜? 1,500만 달러가 있으니까. 그리고 첫 시제 작품을 만들어서 2019년 CES에 가지고 가는데 그게 바로 N리얼 라이트. 드디어 매직립이 아닌 N리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안경 형태의 AR 글래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에 시가 한국에 오면서 미팅을 했었어요. 창업 직후였고 CES 2019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혼자서 캐리어를 끌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 안에 있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시제품이니까 그 완제품보다는 조악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괜찮았었어요. 이 친구랑 그 당시의 인연으로 저희가 올해 CES에서도 만났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내년 CES에서 공개를 하니까 와서 같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당시 기억인데 이렇게까지 거물로 성장하게 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N리얼을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면서 유명하게 만들어준 큰 이벤트가 바로 이 CES 2019년이었고요. 첫 AR 글래스 시제 작품인 N리얼 라이트를 출품하고 상을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네,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사우스홀 거기에 주로 중국 회사들이 있었어요.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글래스 회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AR 글래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N리얼 자체가 그 당시에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 탑급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불과 3년이 채 안 돼서 시제 작품을 들고 나와서 선을 보였다는 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매직립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대조적이죠. CES를 기점으로 N리얼이 유명해지니까 네. 이제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2019년 6월에 매직립이 이 N리얼을 영업 비밀 침해를 했다. 우리 회사에서 연구할 때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 이러고 이제 소송을 겁니다. 네. N리얼한테 위기가 옵니다. 미국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소송이 딱 걸리는 순간 이제 미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백을 열심히 주장하면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길지 않게 2020년 말에 미국 법원이 매직립의 주장을 기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손을 들어줘서 이 소송은 드디어 일단락이 되고요. 당시 N리얼 같은 경우는 회사 법인이 항저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저우에 있다 보니 법적인 것들 핸들링하기도 힘들고 이참에 이걸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썬전에 있는 신규 법인 썬전 타일로라고 새로 이름을 바꿔서 신규 법인으로 만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인 문제, IP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매직립은 2018년에 출시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고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을 고도의 수준으로 개발을 하고 직접 공장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투자받은 돈을 계속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2020년에 로니 에보비치는 사임을 하게 되면서 퀄컴의 부사장도 지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부사장을 했었던 패기 존슨이 CEO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직립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 구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B2B 시장으로 피보팅을 하게 됩니다. 2021년에 매직립2를 내게 돼요. 드디어 몇 년 만에 나왔는데 매직립2는 FV도 70도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고 무게도 260g 정도로 경량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 디밍, 다이나믹 디밍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컨텐츠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기존에는 자체 루민 OS라는 플랫폼을
썼었는데 이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검증된 플랫폼 위에서 보안도 강화해서 안드로이드 위에 유니티 개발자들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자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B2B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게 되고요. 2023년에 이제 로스 로젠버그라고 전문 경영자를 영입을 하고 2023년에 패기 존스는 퇴임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기업 시장 쪽으로 포커스를 하게 되고 엔비디아랑 본격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2024년에는 구글과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매직립 2를 기반으로 AR 쪽의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금 계속 바뀌었고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늘 느렸던 것 같아. 저는 이제 매직립 2가 발표됐을 때도 기억이 나요. 2021년 코로나 네.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남들도 다 좋았다, 비슷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3,299달러였습니다. 네, 애플 비전 프로 나왔을 때 다들 욕했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이게 3,500불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매직립보다는 애플 비전 프로가 훨씬 더 완성도나 이런 게 높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 매직립 2도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죠. 지금 이제 엑스리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엔리얼이라는 회사는 드디어 2020년에 첫 제품을 상용화를 하게 되는데요. 첫 제품의 글로벌 출시 어디였는가? 네, LG U 플러스였죠. 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당시 2020년에 5G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2019년부터 전쟁이 붙었죠. 그쵸. 5G를 왜 써야 되는데 이 명분이 사실 없었는데 네. AR 글래스야말로 5G와 조합을 하면 좋은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있으면 광대역으로 빠르게 뭘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LG U 플러스가 엔리얼의 글래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엔리얼 라이트를 당시 이제 LG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앱을 만들어서 맞아요. 출시를 합니다. 네. 당시 단말 단독 구매가가 한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매직립에 비하면 저렴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활용해보는 그런 세션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거의 90%가 네거티브하게 피드백을 줬어요. 불편하다, 할 게 없다, 느리다.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던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이슈들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초도 물량이 1000대였거든요. 순식간에 팔립니다. 일반 고객이 샀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같은 얼리어답터 수요가 아마 샀을 거고 LG U 플러스가 추가 계약을 더 해요. 2000대인가 3000대가 아마 더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무대에 등장을 하고 같은 해에는 엔리얼의 라이트 이 제품이 일본 통신사 KDDI랑 협업을 맺어서 일본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출시와 동시에 이 엔리얼이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또 시작을 합니다. 더 막 확장하고 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0년에 열심히 투자 유치 노력을 했더니 당시에 이제 틱톡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콰이슈어라는 경쟁사가 시리즈 B 투자를 드라이빙을 합니다. 4,100만 달러. 그러니까 초기 샤오미가 했던 거에 거의 2배가 넘는 투자 금액을 유치를 하게 돼서 누적 투자를 합치면 7천만 달러. 저걸 가지고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2021년에는 니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그 회사입니다. 니오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홍산자본 그리고 아이치라고 중국에 또 유명한 컨텐츠 플랫폼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참여를 해서 시리즈 C 투자를 하는데 얼마였느냐? 무려 기업 가치 7억 달러. 2022년에는 알리바바가 또 6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누적 투자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창업을 2017년에 했는데 2022년 불과 5년도 안 돼서 AR 글래스 분야 최초의 유니콘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금까지 두둑히 마련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보다폰, 도이치텔레콤들이랑 협력해서 엔리얼 라이트를 유럽 각국에 출시를 했고요. 다들 저 때만 해도 5G 경쟁이 붙었는데 맞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디바이스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통신사들이 엔리얼과 협업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2021년 4월에는 미국에도 드디어 버라이존과 함께 제품 출시를 합니다. 2022년부터 드디어 버라이존 매장에 엔리얼 라이트가 깔리기 시작을 했고요. 매직립은 통신사랑 하는 똑같은 전략을 했어요. 엔리얼은 그 당시에 통신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패키지로 나가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매직립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를 해서 그 다음을 기약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속도 차원에서도 둘이 많이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과가 네.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N열은 그동안 열심히 투자금 갖고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N열은 라이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에어라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사실 저도 라이트를 써봤는데 사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그 제약은 N열한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빠르게 캐치를 한 거야. 일반 대중들한테 수용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장벽이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서 활용도가 큰 쪽으로 포커스를 합니다. 네. 나만의 영상을 보는 큰 스크린이죠. 그래서 에어라는 제품을 2021년에 처음 공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77g 선글라스형이고 카메라 다 빼버리고 한 100인치가 넘는 큰 화면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꽂으면 미러링이 되는 네. 얼굴에 네. 쓰는 웨어러블 외장 디스플레이 이런 형태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379불.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 기억으로 40만 원, 네, 50만 원 정도 50만 했던 것 원. 같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AR 글래스의 본질적인 용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AR 글래스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많은 활용도를 가져야 되는데 N열 같은 경우는 그 활용도가 아직은 안 될 걸 알고 있으니 일단 포커스를 한 거죠. 고객이 뭐를 지금 필요로 하는가. N열 에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형 멀티미디어 소비,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 요거 딱 쓰면 이제 크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굉장히 잘 잡아서 N열 에어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그러면서 N열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협업입니다. 아까 통신사와 통해서 대중화를 이끌었고요. 동시에 이제 젠틀몬스터, 한국의 회사죠. 패셔너블한 선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1,500만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 유치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요. 함께 패셔너블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걸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젠틀몬스터가 구글 안드로이드 X 할 때도 파트너십 네, 네.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젠틀몬스터가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호감이 높은 브랜드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 가운데 젠틀몬스터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두바이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동시에 지금 구글과도 협업하고 N열과도 협업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은 아직까지 이 기술적 제약이 있겠지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멋있는 시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X리얼, N열 막 섞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원래 이 회사 이름은 N열이었습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2023년에 N열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X리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소송을 당합니다. 이 네. 회사 이름 때문에. 네. 에픽게임즈라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이 에픽게임즈가 언리얼 엔진을 만듭니다. 게임 엔진이죠. 유니티와 함께 양대 산맥이 예. 언리얼 엔진을 만드는데 이 언리얼 엔진이랑 N열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이름이. 상표 분쟁을 했는데 N열이 리브랜딩을 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2023년에 N열 대신에 X리얼. X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다양한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현실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동시에 그 해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X리얼 에어2입니다. 가벼워지고요. 1세대보다 훨씬 더 디스플레이 성능, 음향, 착용감 개선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소니의 마이크로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080p 해상도, 120Hz 주사율, 에어2의 가격은 399불, 프로 버전은 449불. 성능 대비 저렴하게 출시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동시에 에어2 울트라를 내놓습니다. 기존 라이트에서는 빠졌던 6 네. DOF 완전 공간 추적 기능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듀얼 3D 카메라를 가지고 핸즈 트래킹이라든가 위치 추적 같은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OV가 52도. 사실 여전히 좁습니다. 그래도 소폭 개선이 그렇죠. 되었고 무게는 80g 정도, 가격은 한 700불 정도. 네. 다른 제품 비해서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매직립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팔고 있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써본 수많은 AR 글래스 중에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엑스리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거나 본인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다기보다 시장성을 먼저 고려하고 기술을 맞추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바라보는 관점이 매직립하고는 맞아요. 상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대단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또 발견되는데 엑스리얼이 독자 칩셋도 만들었어요. 2024년 12월 X1이라고 하는 공간 컴퓨팅 칩을 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엑스리얼 1이라는 제품에 탑재를 해요. 요거보다 업버전돼 있는 엑스리얼 1 프로 이렇게 두
2개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투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계속 누적 3억 달러 이상을. 그걸 가지고 이 3년에 걸쳐서 개발한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레이턴시도 3ms 이하로 굉장히 줄였고 공간 앵커링 같은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을 했고 게다가 기존에 이제 엑스리얼 빔 같이 별도의 맞아요. 컨트롤러 네. 어댑터가 있어야지만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거 없이도 스탠더론으로 할 수 네.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면서 매직립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자체 칩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자체 칩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슈도 많았겠죠. 왜냐면 이 제품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이걸 명확하게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칩부터 시작을 했으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직립 실패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그 방향성과 어디에 포커스했는지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그걸 먼저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소비자를 보고 제품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개선할까의 연장선 속에 꼭 이 칩이 있더라고요. 더더욱이나 매직립은 잘 못했던 협력, 엑스리얼은 정말 잘합니다. 퀄컴이랑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퀄컴이랑 열심히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젠틀몬스터와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리오라는 곳에서 투자를 받았잖아요. 자동차가 사실은 AR 관점에서 되게 중요해요. 허드에 너무 비슷한 형태의 네. 기술이다 보니 이제 AR 솔루션을 니오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마이치라든가 화이쇼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이 투자를 하면서 엑스리얼 글래스를 컨텐츠 포탈로 대폭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력이 중요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창업자의 철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치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협력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창업 초기서부터 열심히 주창해오면서 꿋꿋이 해온 게 엑스리얼 성공의 핵심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직립의 창업자는 어땠나? 로니 에보비츠라는 비전가가 창업을 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너무 높은 수준을 다 인하우스로 만들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도 있었고 매직립은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었고 캘리포니아에 이제 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비민하게 협업을 했어야 되는데 협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니 에보비치는 실무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환형 리더로 패기 존슨이 들어오게 되고 사업 모델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조직을 컴팩트하게 해서 B2B 전문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그 로스 로젠버그는 비즈니스 쪽으로 굉장히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올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받았던 이 기업이 CEO를 다르게 만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하면은 엑스리얼 같은 경우는 치가 굉장히 실용적인 리더가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로니가 너무 오래 경영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글도 그랬잖아요.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가 사실 비저너리죠. 이 친구들이 경영을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빠르게 구글의 성장을 만들었듯이 로니도 패기 존슨을 좀 일찍 영입을 해서 역할 분담을 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직립이 잘한 것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내부에 특허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합니다. 8,000개? 8,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을 때 그 특허 중에 한 1,500개 정도를 담보로 잡아서 차용을 하기도 하고 특허가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구글하고도 협력을 체결을 하고 그때 이제 구글이 잘하고 있는 플랫폼 영역, 매직립이 잘하고 있는 광학적인 영역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시너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코어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세그웨이처럼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마일스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업적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이 늘 쓰고 싶어하는 어떤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것과 잘 얼라인이 돼야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엑스리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창업은 2017년에 했으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현재 누적 35만 대 이상
이상을 팔았고 이게 AR 글래스 시장에서 엄청 큽니다. 이 AR 글래스만 놓고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마켓이 51%를 엑스리얼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장은 크지 않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간 컴퓨터라든가 MR 같은 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사용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풀기 힘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결이 되고 나아질 텐데 그때 이 엑스리얼의 위치는 어디일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친구를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랑 올해 만났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AI만 바라보고 있고 AR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때가 됐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나눴습니다. 네, 두 개의 기업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장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고객의 선택을 받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엑스리얼의 행보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고요. 기술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적합성 그리고 상업성 그걸 만들어가는 실행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걸 꾸준하게 파도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잘 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직원들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한국에서도 굉장히 네. 많은 혁신가들, 기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인공지능이 지금 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고객을 중심에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도움을 받고 맞아요.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하면서 이 생태계 속에서 사업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매진입과 엑스리얼을 대비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